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DO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투자하셔야 하는, 반드시 사야 하는 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왜 땅인가, 왜 토지를 사야 하나? 여러분,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토지는 그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시작한 부동산 규제가 벌써 22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얼마 전 발표한 710 정책으로 인해서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도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요, 갭 투자, 다주택 보유,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또 모든 정책을 정치와 완전 별개로 판단할 수 없지요. 어떻게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지난 총선에서 현재 집권 여당이 180석 과반수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강남 3구예요. 서초, 강남, 송파, 여기에 용산까지 이 네 곳 말고는 모두 현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이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상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해도 자신들한테 표를 안 주는 강남 주민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정책을 줄까요? 오히려 강남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다면 그래도 그 동네 눈치 보느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다 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안 뽑아줄 사람들에게 거대 정당이 우리에게 표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밀고 나가자, 이런 기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아파트 투자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정책상 투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땅이죠. 이제 부동산 투자는 토지밖에 없습니다. 토지는요,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이 한정된 자원인 토지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토지는 건물처럼 노후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거죠. 아파트나 주택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지은 지 20년, 30년 되었다고 하면 가격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모를까 노후된 아파트 제가 못 봤습니다. 거래 자체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다 신축 아파트에 살려고 하죠. 이건 여러분께서도 직접 체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어떨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산 가격보다 물건을 싸게 내놓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될수록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결국 토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 상승률은요, 아파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한 배, 두 배 이런 규모가 아니고 정말 10배, 20배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주변에 갑자기 부동산으로 부자 됐다고 하는 분들 계시지요? 이분들 아파트로 부자 됐을까요? 우리가 아파트 가지고는 몇 억 벌었다, 물론 큰 돈이지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요즘 큰 부자라고 하지 않지요. 진짜 부자,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할 만큼 돈 번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던 땅, 이 땅이 개발돼서 큰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기업에서는 45세 정도 되면 퇴직을 고민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잘 투자해 놓은 땅 하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데도 토지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왜 토지 투자해야 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1교시 수업을 마치고요. 네, 지금까지 1교시였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토지는 앞으로 개발이 거의 확실시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이 땅은요, 정말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진짜 비싼 정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이 고급 정보니까요, 꼭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2교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본론이니까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동산의 모든 종류를 망라해서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일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가격은 빵! 왜 강남 땅이 한국에서 가장 비싼 줄 아세요? 바로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모여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다 여기에 있어요. 과거에 말이죠,
7, 80년대 이때는 종로가 중심이었죠. 거의 서울의 회사와 국가 산하 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가 종로에 집중된 인구와 기업들을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제 강남으로 분산시킨 거죠. 그런데 그냥 옮기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따라가겠나요? 그래서 기업들도 지원해주고 이전시키고 좋은 학교도 지어졌죠. 결정적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이죠. 이걸 뚫어줘서 교통이 엄청나게 편리해집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고 이 2호선 라인을 따라 주거지역이 형성되었고요. 상권도 형성되면서 서울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죽거리, 이 논밭이었던 땅이 현재 강남, 역삼, 전릉, 삼성, 잠실까지 소위 말하는 강남 땅이 된 거예요. 이 논밭 땅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강남 땅이 60년대와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을 것 같으세요? 자그마치 130만 배가 상승했습니다. 130만 배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했지요. 이런 기회가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이 교통과 직장이라는 이 두 요소를 충족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흔히 말하는 졸부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땅이 있다는 거죠. 왜냐?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로 더 개발할 땅이 없고 있어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수도권, 이런 기회의 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직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인터넷에서 부동산 관련 가장 검색이 많이 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검색이 가장 많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로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땅값은 폭등을 했지요. 치읓으로 시작하는데 처인구입니다.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여기가 바로 원산면 처인구. 아직 모르시겠어요? 용인시 원산면 처인구. 네, 맞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가 들어왔죠. SK 하이닉스 하면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산업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세계 2위 기업이 용인 처인구에 122조에 달하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어디에 입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평택입니다. 삼성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13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평택, 이곳에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곳으로부터 한시 방향 용인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확장하고 있느냐? 5G,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바로 4차, 5차 산업혁명,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 키워드가 바로 5G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통신 신호를 서로 이어주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이 반도체가 사용될 것이고 이건 전 세계의 수요가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세계 1, 2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평택과 용인에 매머드급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 산업단지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두 기업의 부품이나 설비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하청업체들이 아주 어디 멀리 입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 주변에 몰려들게 되겠죠. 이제 이전에 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올라버린 평택과 용인, 그곳에는 땅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입지를 할 수가 없어요. 협력업체들은 이 주변에 입지 가능한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에 들어올 만한 부지를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이들의 합청업체까지 여기에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먹고 자나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이 근처에 출퇴근 가능한 주거지로 몰려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안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성은요, 지도를 보시죠.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 안성이 삼각점을 이루고 있어요. 산업단지 바로 옆에는 주거지가 허가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아무것도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 갑자기 산을 깎아서 주거지를 형성시킬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이미 형성된 주변의 주거지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요. 그래서 안성이 이제 각광받는 최고의 투자처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의 두 가지 요인 중 하나, 직장, 이로써 완전히 200%, 400% 충족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요한 요소, 교통, 이 부분은 어떠하냐? 여러분, 제2경부고속도로 들어보셨죠?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현재 있는 본래 경부고속도로와 평행하게 이어지는 고속도로입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거의 쌍둥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죠. 이 중 1차 구간이 서울에서 안성 구간이고요. 안성에 바로 안성맞춤 인터체인지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체인지가 2022년 완공돼서 우리가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작부터 공사는 해오고 있고요. 엄청난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통 국가에서 인터체인지 하나 만드는데 30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안성맞춤 인터체인지는요, 100억 이상, 평균적인 톨게이트의 3배 이상의 큰 규모로 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가에서도 교통의 요지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름도 안성하면 뭐죠, 여러분? 안성맞춤이죠. 이 인터체인지 이름만으로도 안성을 대표할 거라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땅은 이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차로 1분 거리입니다. 약 700m 정도 떨어진 거리고요. 1분도 안 걸리겠네. 안성의 도심가는 약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성 종합버스 터미널에서는 350m, 걸어가도 3분도 안 걸려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38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38번 국도가 어떤 국도냐 하면 대한민국을 위에서 아래로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요. 좌에서 우로는 이제 38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동쪽 끝 강원도 삼척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국도는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횡단해서 서쪽으로는 평택항을 거쳐 당진, 대산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도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정확히 가로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데 최단거리로 바로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38번 국도가 바로 한국 산업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38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택, 안성, 용인, 이천을 잇는 평택 부발선 철도 건설도 경기도에서 속도를 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노선도를 보면 이 철도 라인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땅 바로 옆을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완성되면요, 부발에서 여주를 거쳐 원주, 강릉까지 이동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평택항과 동해안을 잇는 동서 관통의 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서 평택 철도망을 이용해 KTX 고속철도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교통과 직장, 이 모든 부분이 대박날 토지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상황만으로도 이 땅은 오를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확인사살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왜 이곳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자면, 이 안성의 종합버스 터미널이 원래 안성 도심 안에 있었어요. 도심 중심에 있는 터미널을 왜 굳이 외곽으로 이동시켰을까요? 정부에서 이 터미널을 이동시킨다고 했을 때요, 주민들이 결사반대했습니다. 내리면 바로 집인데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이동해서 다시 도심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동시켰을까요? 바로 이 지역을 신도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도시가 그래요. 종합버스 터미널 옮기고 나면 그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고요. 지금 현재 원도심은 이제 구도심이 되는 거죠. 이건 전국의 어떤 지역을 살펴봐도 다 똑같은 과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개발 호재, 안성에는 가연수취장이라고 안성 시민들의 식수원지가 있었습니다. 안성 원도심과 현재 종합버스 터미널 이 사이에 위치한 식수원지인데요. 2017년 이 식수원이 30년 만에 폐지되고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이 해제된 겁니다. 국가는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 나오는 지역은 절대 개발 안 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 시민이 마시는 물, 한강이죠.
이 한강 상류, 팔당 상수원 근처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오염되면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 강력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됐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왜 이것을 폐지했겠어요? 이 취수장 개발 제한 구역이 안성 전체의 5분의 1 규모에 달하는 아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개발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땅은 개발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토지 개발은요, 이와 비슷한 지역과 비교해보면 압니다. 전국의 인터체인지 주변 땅 개발 안 된 곳 있어요? 평균적으로 모두 평당 1,000만원 이상입니다.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뭐 할까요? 사람들이 주유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할 식당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교통이 편리하니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지요. 사람들이 몰리면 상권은 당연히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요? 당연히 오릅니다. 직접 저랑 가서 이 땅 지금 보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지도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땅입니다. 도로가 바로 옆에 있죠? 위치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위치입니다. 이런데 이 땅 안 사실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내일까지 저한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이제 남은 평수가 얼마 없어요. 이 땅이 3,000평인데요. 여러분 같은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 지분으로 살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 지분은 공동 소유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고 싶을 때나 팔고 싶을 때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땅이 평당 150만 원이고요. 저희가 기본 20평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 진짜 너무 아까운 땅입니다. 진짜 이런 게 없어요. 한 100평 정도 매입하시면 이제 효자노릇 정말 톡톡히 할 겁니다. 이 땅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되면 판매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제가 진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여러분들이니까 땅을 잡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못 팔게 일단 오늘 계약금 10%입니다. 입금하세요. 계약금부터 걸어 놓으셔야 해요. 진짜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바로 연락 주셔야 돼요. 이 기회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십니다. 항상 기회 놓치고 후회해요, 사람들이. 진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에서 행해지는 물건의 소개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한테 땅 사시려고 연락하려고 했던 분들 없으세요? 아, 서운하네. 좀 어설펐죠. 제가 기획부동산에서 한 달 좀 넘게 일해보면서 실제로 고객한테 땅을 판 경험은 없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토지 판매 과정은요, 저 같은 직원이 어떻게든 고객을 자기들 사무실로 방문시켜야 하고요. 이걸 내사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방문하면 내사를 유치한 직원, 그의 팀장, 그리고 담당 임원이 그 고객에게 앞서 제가 한 것과 같이 물건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모시고 가죠. 이걸 현장 답사라고 칭합니다. 가는 동안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요. 오가는 동안 친근함을 높여서 결국 계약까지 따내게 됩니다. 고객에게 토지를 설명하는 핵심 내용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시뮬레이션과 동일합니다. 이 내용으로 기획부동산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거든요. 그렇지만 고객을 내사시켜본 경험도 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팀장과 임원들이 고객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그걸 직접 제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네요. 그걸 봤다면 좀 더 완벽하게 재현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엄청난 내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는 사람마다 계약을 하고 가겠죠. 저는 완전 초보자고요. 저와는 다르니까 나는 절대 당할 리 없다 하고 너무 그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오늘 보신 토지 브리핑 영상 어떠셨어요? 그래도 조금은 대박날 토지라고 느껴진 부분 없나요? 자, 이제 왜 이런 식의 땅의 소개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